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4월 적중 예상 특강 해설 강의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이 적중 예상 특강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설 강의가 진행되니까 혹시라도 풀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토익 자료실 들어가셔서요, 4월 적중 예상 특강 문제를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꼭 풀어보시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 제가 이제 생각하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요, 사진 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죽박죽 보지 않을 거예요. 네 가지인데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입니다. 우선 사람을 보시면 있죠. 그럼 사람들의 동작을 봅니다. 뭔가 앉아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이분들은 뭔가 같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그렇다는 건 같이 일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도 우리가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특별히 동작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앉아있다, 들고 있다 정도죠. 복장 조건은요, 우리가 정유민 씨라고 외우시면 돼요. 정유민. 정장, 유니폼, 민소매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정유민 씨다. 지금 현재 이 사진에 정유민 씨가 약간 요 분이 될 것 같긴 한데, 보통 우리 정유민 씨의 정장은 풀셋을 말하거든요. 이왕이면 타이까지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자켓 정도 입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건으로 보자면은 요거 보죠. 요거. 흔히 말하는 drawer 혹은 뭐 cabinet,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furniture 괜찮습니다. 우리 책상들, 의자들 보이고 있고요. 요 위에 보시면은 전등 같은 게 있죠. light라고 합니다. 복수형이니까 아마 light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장소 배경은 당연히 실내일 거고 느낌상 사무실이다, 요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정확하게 유추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스크립트를 듣고 정답을 고르시는 건데, 정답 고르시는 방법은 이렇게 또 해보세요. 정답은 완전 무결합니다. 오답은 꼬투리가 잡히면 오답이에요. 근데 애매할 땐 세모를 치는 거죠. 다 그렇게 여러분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크립트 바로 갑니다. 처음에 봤을 때요, A drawer has been left open. 아마도 이 drawer라는 거는 요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 친구가 현재 어떤 상태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다인데 닫혀 있죠. 오히려 그렇다면 이 open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답이구나 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some people, 사람들이요, rearranging furniture입니다. 우리 arrange란 단어는 배열하다, 배치하다잖아요. 그럼 다시 배열하다, 배치하다, 뭔가 옮기는 장면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가구에 손도 안 대고 있다라는 거죠. C네요. 자, light들이 hanging from the ceiling,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어디에 걸려 있다라는 표현은 be-ing, be-hanging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흠잡을 게 없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좋아요. 앉아 있다까지는 다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짧은 sit과 긴 sit이 있고요. be seated 이런 표현도 앉아 있다라고 씁니다. 리딩적으로는 뭐 자동사, 타동사 구별을 하셔야 되지만 리스닝에서는 그냥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현재 둥글게 원형으로 앉아있지는 않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는 오답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결국 C,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 A drawer has been left open. B, Some people are rearranging furniture. C, Lights are hanging from the ceiling. D. Some people are seated in a circle.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정답의 근거, 오답의 꼬투리를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여러분이 다양한 사진을 좀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동작, 복장, 물건, 배경을 갈 건데 사람이 없죠 지금. 그러면 사람 안 보고 동작 안 봅니다. 복장 안 보고 바로 물건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 중심 사진 이런 거를 공부할 줄 알면요, 나머지는 좀 저절로 되거든요. 현재 이렇게 길이 보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들이
양쪽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요. 주변에 건물들이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공통점을 보면은 뭐 건물이나 나무나 자동차가 길을 따라서 along이라는 표현이거나 일렬로 in a row, in lin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좀 묘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ing 같은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장소 배경은 야외가 되겠죠. 야외나 뭐 길을 따라서 라고 보시면은 어려울 거 없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완전해야 되고요. 오답은 꼬투리가 잡히면 오답이었거든요. 같이 볼까요? 자, A입니다. Buildings. 건물들이 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Have been built. 세워져 있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죠? Near a waterway. 이 waterway, 물길이잖아요. 이걸 한자로 바꾸면 수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로 근처에 지어져 있답니다. 근데 현재 뭐가 보이지 않죠?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되겠죠. B는요, traffic lights. 신호등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신호등이 눈에 딱 띄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신호등이 뭐에 위치해 있냐면 intersection. 우리 inter라는 단어는요, 뭔가가 겹친다는 거예요. 구역과 구역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거리라고 합니다. 교차로라고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차로라는 말을 평소에 잘 안 써요. 사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전을 찾았는데 교차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차로라고 외우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로 살짝 바꿔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보이죠.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잡혀도 어차피 오답이다라는 겁니다. C를 보시면요. Tree branch.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fallen on a sidewalk라고 하는데 일단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나뭇가지는 보이지 않고요. 이 sidewalk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길을 보면 중간이 차도고 양옆이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side, 옆에서 걷는 길이라고 해서 sidewalk이라고 합니다. 인도라는 표현인 거죠. 굉장히 직관적인데 인도가 애매하죠. 그죠? 인도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여기 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A, B, C가 완전 오답 꼬투리가 잡혔죠. 그렇다는 건 듣지 않아도 D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D를 봤을 때 vehicles, 자동차들이고요. 주차돼 있고요. 길 양쪽에 주차가 돼 있네요. 이거 흠잡을 데가 없죠? 그렇다는 건 여기선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의 비밀을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 사진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숨어 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이거 눈치 채셨었나요? 자, 눈치를 채셨어도 상관이 없고요. 눈치를 안 채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 사진에 숨겨진 이런 비밀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사진 전체를 설명하는 비율에서 몇 %나 차지할까라는 거죠.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너무 자잘자잘한 애들은 여러분이 고생해서 찾아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파트 1의 문제 출제 의도는요. 눈을 감고 정답을 들었을 때 이 장면을 대략적으로 생각해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무 이런 거에 여러분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숨어있는 사람 찾기. 그 정도 용도로만 사용해 볼게요. 다시 한번 듣습니다. A, Buildings have been built near a waterway. B, A traffic light is located at an intersection. C, A tree branch has fallen on a sidewalk. D. Vehicles are parked along both sides of a street.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파트 1 마무리하고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우리 파트 2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질문을 무조건 포착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정답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 알아듣느냐? 당연히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알아들으셔야죠. 라고 하면 좌절하시는 우리 해커스 가족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토익 선생님인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가장 잘 들리는 3단어 정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 들을수록 당연히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모든 단어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세 단어 정도만 여러분이 체크를 해서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질문 한번 끊어서 갈게요. 질문 가장 잘 들리는 거 뭘까요? Number 3. When will I hear from you about the research position? 자, 다시 한 번만. Number 3. When will I hear from you about the research position? 지금 첫 단어가 when이었단 말이죠. when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here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면 자, 언제 들어요 너로부터 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research position까지 들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게 마음의 호흡 길이가 있거든요. 여기쯤 듣다 보면 우리 호흡이 끊겨요. 정신적인 호흡이. 그러면 뒷단어가 아무리 쉬운 게 나와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언제 들어요 너로부터 이 정도만 생각을 하자고. 아, 얘한테 내가 뭔가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언제 답장 들을 수 있나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내용만 가지고 정답을 찾아볼게요. 언제 답장 듣나요? A. At the testing laboratory. B. Position the image to the left. C. Within a day or so. 그쵸? 자, 언제 답장 들어요라고 했는데 연구실에서요잖아요. 연구실, 실험실에서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포지션이란 단어는요, 위치라는 명사도 되지만 위치시키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자, 언제 들어요 그랬는데 왼쪽으로 이미지를 갖다 놓으세요. 대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오답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일단 안 들어도 C가 답이죠, 당연히. 그 다음 within a day or so. 이 or so 같은 경우는 뭐뭐쯤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내가 너로부터 답장을 받아요? 너로 언제부터 언제쯤 너한테 내가 소식을 듣니? 아, 하루 안쯤, 하루나 이틀쯤 야란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할 때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죠? when이니까, 시간이니까, 시간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when 하면 시간이니까 시간 숫자가 정답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지 마세요. 그런 패턴을 깨셔야 됩니다. 패턴러가 되시면 안 되고요. 우린 다시 한번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 듣고 그 다음에 보기를 들어서 우리말로 대화가 되느냐 이거에만 여러분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단어도 외우고 해석도 하는데 패턴까지 외우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힘든 거를 조금이라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우리 몇 단어 듣기로 했어요? 가장 잘 들리는 세 단어 정도죠. Number 4. Did you submit the file before the deadline? 이번에는 어려운 게 없었죠? 자, 보니까 너 제출했냐 파일? 이 정도로 하자고요. 너 제출했냐 파일이라는 겁니다. 파일 제출했어? 그 다음에 before the deadline, 마감일 전에 라는 건데 여기서 일단 제출하다라는 이 submit이라는 단어는 hand in이라든지 turn in이라는 단어로 paraphrasing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deadline 같은 경우는 due date이라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그럼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끊기로 했으니까 너 파일 제출했니? 이랬단 말이에요. 파일 제출했니? A. It is delayed until next Friday. B. Each submission has a fee. C. Yes, please order before noon. 자, 보자고요. 너 파일 냈어? 그랬더니 금요일로 딜레이 됐어 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이 기간이 미뤄졌으니까 아직 안 내도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영어는 하고 싶은 얘기를 앞쪽에 둔다는 걸 조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앞쪽부터 잘 들리는 세 단어만 들어도 정답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파일 제출했어? 그거 그 다음 금요일로 미뤄졌어. 아, 그때 내려나 보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each submission입니다. submission 같은 경우는 제출이란 뜻이죠. 각각 뭐 낼 때마다 제출할 때마다 요금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요금이 있는데 너 파일 냈냐고 대답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얘는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대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yes 나왔습니다. 우리 일반 의문문에서 yes, no는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yes가 됐든 no가 됐든 우리 정답에 영향을 안 줍니다. yes, no가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너 파일 제출했니라고 했더니 뭐래요? 점심 전에 주문해 달래요. 아니 제출했냐고 그랬는데 점심 전에 주문해 주세요라는 거는 내용상 맞지 않더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일반 의문문에서는 yes, no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몸통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5번으로 갑니다. 질문 들을 건데요. 이제는 슬슬 익숙해지실 겁니다. 가장 잘 들리는 몇 단어? 3단어. 그렇죠. 가볼까요? Number 5. How much will it cost to rent the whole restaurant? 이번에는 사실 3단어만 듣고 싶었는데 너무 다 들려버렸어요. 그치? 이걸 억지로 억누르라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강제로 늘리지 말라는 거지 다 들리는데 막 안 들을 테야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보니까 얼마냐 가격 빌리는 거 여기까지만 들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whole restaurant이잖아. 아 식당 다 빌리나 보다. 얼마예요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게 대답이 나올지 보자고요. A. They have a terrific menu. B. Let me calculate a quote for you. C. It has an outdoor patio.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어휘들이 좀 있어요. 자, 발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처음에 나오는 요 단어죠. 이거 은근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막 우리 terrible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메뉴가 끔찍해 오니까 완전 메뉴 안 좋아요. 막 음식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스펠링 다르잖아요. 보시면은 terrific이라고 합니다. terrific. 들어볼까요? They have a terrific menu. 진짜 terrific이에요. terrific. 테리픽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발음도 좀 있어빌리티하게 해야 되잖아요. terrific, terrific, terrific이 된단 말이죠. They have a terrific menu. 이거는 뭐냐면은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terrible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반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답이 되지 않을 뿐이죠. 왜? 얼마야 다 빌리는데 그랬더니 거기는 메뉴가 훌륭하지. 그러니까 메뉴가 훌륭해서 빌릴 거야. 얼마냐고.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B입니다. Let me calculate a quote for you 라고 하는데 이 quote 이란 단어거든요. Let me calculate a quote for you. 요 단어가 또 포인트인데요. 요 단어는 견적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 estimate이라는 단어도 원래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요 친구랑 서로 약간 순환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Part 3나 Part 4에서도 상당히 혹은 리딩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견적서니까 돈이랑 관련된 거죠. 그럼 내용을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패턴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얼마죠? 제가 견적서 계산해 볼게요. 견적 한번 내보겠습니다. 라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견적을 좀 알아볼게요. 계산해 볼게요가 되는 거잖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기서는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나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지만 지금 여기서는 대화가 되니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outdoor patio라고 합니다. 우리 patio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terrace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보자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야외석 있죠? 이 건물 바깥에 이렇게 바닥 나무로 데크 짜놓고 테이블하고 의자 갖다 놓고 먹는데 그런 데를 또 patio라고 하거든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이거 파트 1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여기입니다. 요 공간. 우리 이런 공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시잖아요. 바깥인데 바깥 아닌 바깥 같은 곳.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가 또 패리오예요. 여기가 패리오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종로 캠퍼스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매일 요 길로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지나다닐 때마다 해요. 저도 가면서 생각하면서 패리오. 이러면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런 거 보일 때마다 속으로 쭝얼쭝얼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빌린데 얼마예요? 아, 바깥에 이런 패리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어떤 내용 패턴이 아니라 그냥 대화가 되냐 안 되냐.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나올진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특히 실용 영어입니다. 비즈니스 영어 중에서도 좀 실용적으로 쓰는 토익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진짜 일상생활 대화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안하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Number 6. Who can attend the editing workshop this Friday?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참석해 워크샵이잖아요. 누가 참석하니 워크샵 이런 느낌으로 가주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 있는 것들을 따다다다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컨디션이라든지 공부해온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평균적으로는 3단어 정도가. 그럼 누가 참석하니? 워크숍인 거고요. 우리 워크숍은 원래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짜잘짜잘하게 나눌 수 있긴 하지만 토익은 절대 그렇게 좀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큼지막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팅, 컨퍼런스, 컨벤션, 세미나, 워크숍이에요. 이런 애들이 다 같은 개념으로 리스닝과 리딩 전체에서 사용이 되니까 이미지를 잡아두세요. 누가 참석해 여기에요. 보기 갑니다. A, How long has she worked there? B, Anyone who is interested. C, He is the editor-in-chief. 지금 A랑 C는 비슷한 유형의 오답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뭐 물어봤는데 물어본다. 아니 뭐 되묻기로 대답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답의 이유는 아니란 말이죠. 뭐가 오답의 이유? 일단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참석하냐 워크숍 그랬는데 얼마나 오래 그녀는 거기서 일했니? 일단 대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 나오면 오답입니다. 누군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설적으로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왜 대신해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참석해요? Anyone who 아무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아무나? Interested 아무나 누구든지 흥미 있는 사람 아무나 누구든지입니다. 즉 따지자면 뭐 everyone, everybody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누가 가요? 아무나 가. 관심 있으면 아무나 가. 정답. 대화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왜 오답이에요? he 똑같잖아. she가 누군지 모르는데 he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에디터야 in chief. 근데 우리 chief는 좋은 거예요. 높은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의 우두머리 이런 뜻이니까 이 사람이 제일 최고, 제일 선임 에디터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고 혹시 안다 하더라도 요거랑 누가 가냐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마지막으로 유사 발음까지 오답 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뭐가 됐든 이 중에 꼬투리는 하나만 잡아도 오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내가 다 알아듣고 골라야지 이게 아니라 꼬투리 하나만 잡겠다라는 거. 자, 이 시점에서 꿀팁 하나 갑니다. 우리가 정답을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조건 답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답을 알아들어도 되지만 자 보세요. 객관식이잖아요. 답만 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럼 나머지 만약에 우리가 B를 못 알아들었는데 A랑 C가 오답이에요. 그럼 당연히 B가 정답이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을 소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을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답만 못 골라도 된다. 이 방법이 있는 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가볍게 세모 하나쯤은 괜찮다. 근데 2개는 조금 곤란하다. 그때 되면 이제 반성하고 왜 내가 세모를 2개를 쳤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Number 7. Hasn't the vending machine been fixed yet?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부정의문문인데요. 자, 우리 긍정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을 합쳐서 보통 일반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되면 영어로도 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랑 영어는 사용하는 글자 이게 다를 뿐인 거지 내용 전달면에 있어서는 언어의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한국어든 영어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우리말은 긍정으로 물어볼 때랑 부정으로 물어볼 때랑 네, 아니오가 바뀝니다. 영어는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네, 아니오가 안 바뀌어요. 그 말은 뭐냐? 긍정, 부정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긍정, 부정 신경 안 쓰고 들으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긍정, 부정 신경 안 쓰고 들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vending machine 고쳤냐가 되는 거죠. vending machine 고쳤니? 라는 거. 자판기 고쳤니? 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판기 고쳤니? A, Across from a repair shop. B, Rachel called the technician this morning. C, No, he hasn't registered for the event. 항상 이런 문제가 가끔씩 등장합니다. 정답 같은데 정답 아닌 정답인 너 이런 거거든요. 오늘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자, 봤을 때 첫 번째 across from a repair shop.
이 리페어샵이 나왔으니까 고치는 건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거 건너편이래잖아요. 아니 고치는 가게 건너편하고 고치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죠? 이건 살짝 함정을 판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보시면 레이첼이 여기다가 전화를 했대요. 테크니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즉 기술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거겠죠. 설마 지금 여기서 야 고쳤어? 기술자랑 전화해서 점심 뭐 먹을까 얘기했겠어요? 당연히 관련된 이야기만 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뭔가가 고장났을 때 연락하는 부서를 Maintenance Department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Maintenance Department, 이것도 고장났을 때 고쳐주는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요 아침에 레이첼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고쳤냐고 안 고쳤냐고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세모를 치는 거야. 이거 오답이었고 그지? 그럼 C로 갑니다. 고쳤니? No!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우리 어차피 yes, no는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빼자고요. He hasn't registered for the event. he가 누구냐는 거예요. 밴딩머신 고쳤니? 그 사람은요. 행사에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행사 등록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A하고 C에서 확실하게 오답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B가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가지고 왜 나는 이걸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을까를 여러분이 이제 리뷰를 하고 고민을 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긍정, 부정 빼고 잘 들리는 거, 내용 그냥 연결되는 거 고른다. 이게 Part 2의 포인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Part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art 3, 4는 유형이 같잖아요. 그래서 좀 쭉쭉쭉쭉 달려볼 건데 일단 뭐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자면 세 문제가 한 세트죠.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개잖아요. 3개는 보통 페이크예요. 정답만 나올 거예요. 근데 힌트를 거의 한 번씩밖에 안 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감해야 되겠어요? 소심해야 되겠어요? 과감해야죠. 순서대로 들리는 거 과감하게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대신에 스크립트는 살짝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요. 보기는 조금 대략적으로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슷한 거를 고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여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자를 고르는 거예요. 이제 남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여자를 고르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목소리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lawyer, 변호사입니다. 그다음에 editor, 에디터고요. author, 작가고 journalist는 약간 언론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방송사랑 관련된 거. 이 중에서 여자가 누군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눈으로 분석을 해서 못 찾으시면요. 당연히 귀로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들었을 때 답을 못 고르겠으면 눈으로 내가 한 번에 고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리스닝은 기회가 한 번이니까. 자, 보시면요. Miss Pierce입니다. Miss니까 아마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을 찾으라는 걸 거예요. 저는요, 존이고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고요. Contemporary American Poets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Contemporary는 원래는 동시대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과 보통 동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의 modern이라고 여러분이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인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조심하셔야 돼요. 글을 쓰고 있으니까 작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누구요? 남자란 말이에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나는요 뭐 하고 싶어요? Chat with you,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잘 들으세요. About your latest book. 어디요? About your latest book. 누구? About your latest book. About your latest book이에요. 너의 제일 최신 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토익에서요. 이게 소유격을 가지고 힌트를 주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소유격 힌트는 일단 확실해요. 왜? 너, 그 사람, 그 여자, 나, 우리, 그들 이러면서 분명하게 방향성을 주는데 근데 뭐가 어렵냐면 짧아요. 짧아서 어렵습니다. About your latest book 이러면 참 좋겠는데 about your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일단 한 번에 알아야 되고 발음적으로 about your가 아니라 about your 이런 발음과 리듬까지도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 너의 책이잖아요. 너가 지금 누구예요? 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보기 중에 책을 쓰는 사람 누구죠? 작가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작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답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렇게 맞출 수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문제에서 이런 우연이 겹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리뷰를 하실 때는요, 틀린 문제만 리뷰하지 마세요. 맞은 것도 통째로 다 리뷰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i, Miss Pierce. My name is John Pellegrino, and I work at Free Verse Quarterly. I'm currently writing an essay on contemporary American poets, and I'd love to chat with you about your latest book. 그쵸. 너의 책, 바로 땅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힌트가 끝났죠. 그럼 이 다음부터는 두 번째 문제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여자가 왜 사과를 하냐라고 했어요. 사과를 한대. 왜? 4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약속을 잊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청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 되게 어렵죠.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 스키밍이라는 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요약입니다. 근데 요약이라는 말이 함정이 되는 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야. 우연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일부러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해석을 할 때 약간 봐요. 충족시킨다.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럼 뭐야? 요청을 충족시킨다가 뭘까? 부탁한 거 들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편안한 말로 약간 개주얼하게 해석을 하는 게 스키밍이다. 그럼 부탁을 했는데 못 들어주나 보다. 이 정도로 가는 게 좀 더 이미지 잡기가 좋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어떤 자료를 안 읽었대요. 그리고 마감일을 지키지를 못했대요. 이 중에서 비슷한 거 땅 가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분명히 나 너랑 대화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I'm very sorry. 사과를 벌써 했단 말이에요. 이미 앞에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서 한 방에 빵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문제 체크하느라 약간 끊겨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미안한데요. But you've caught me at an inconvenient moment, unfortunately. 지금 좀 불편한 시간에 전화를 하셨네요 라는 거죠. 여기서 좀 불편하다는 건 내가 심기가 불편하다가 아니라 지금 통화하기에 불편한 시간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통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보기 중에 통화하기 조금 어려운데요가 있었죠. 이렇게 정답을 딱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밍을 잘해야 내용을 파악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밍을 너무 단어 그대로만 하지 마세요. 살짝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바꾸시면 선을 넘어버리니까 조금만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나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요, 수업하러 가는 길이에요. 혹시 우리가 discuss my work this coming Saturday, 토요일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discuss 원래 토론하다, 논의하다라고 외우시는데요. 토론하고 논의는 다 말로 하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다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I'm very sorry, but you've caught me at an inconvenient moment, unfortunately. I'm on my way to class right now. Is there any way we can discuss my work this coming Saturday? 지금 이제 토요일에 좀 얘기를 하자라는 대안을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남자에 따르면요, 지금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시간, 장소, 이름 이런 것들은 키워드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정석대로 하자면 키워드를 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는 키워드를 주고 힌트를 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키워드 앞 뒤에 랜덤으로 힌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워드 때문에 오히려 힌트를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키워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 뭐다? 보기 중에 들리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처음에 trade fair, 무역 박람회 같은 게, 뭐 fair, 뭐 exhibition, 뭐 expo, 요즘은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book signing, 책 사인회 있고, press conference니까 기자회견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yearly festival, 우리 yearly라는 거는 매년의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겠어요? annual이란 단어죠. 그럼 매년 하는 축제라는 거는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한 번. 1년에 한 번. once a year. 이것도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가 있다. 4개 중에서 그럼 뭐 고르면 돼요? 들리는 거 가시면 된다고요. 토익은 그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보시면요. 전 사실요. 어디 참석해요? Annual Poetry Festival all day on Saturday 라고 하네요.
나왔잖아요. 바로 그냥 매년 하는 시 축제란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시 축제를 갑니다. 힌트 먼저 주고 키워드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키워드 하면은 오히려 이 경우는 놓쳤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기 중에 들리는 거 과감하게 빰! 여기서 정답 빰! 간다는 얘기인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끝났죠. 지금 이만큼의 시간 동안이 있단 말이야. 플러스 스크립트 끝나고 1.5초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이 시간 동안 뭐 하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가서 스키밍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과감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과감하면. 그 다음 우리 이제 물론 리뷰니까 끝까지 보자고요. 자, 지금 토요일날 여기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요일 아침에 대신 가능합니까? 전화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I should be free then. 그때는 좀 한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should 같은 경우도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뜻으로 많이 보시지만 뭐뭐일 것이다라는 추측의 뜻으로도 토익에서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을까요? I'm actually attending our annual poetry festival all day on Saturday. Can I call you Sunday morning instead? Sure, I should be free then.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전체 스크립트에서 정답 포인트를 보시면 타이밍이 1, 2, 3이란 말이죠. 약간 따당 땅의 느낌이에요. 어떤 타이밍으로 나올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과감하게 들리는 거 비슷한 거 나는 골라야지. 이걸 일발장전해뒀다가 들리자마자 빠빠빠 가주셔야 어떤 타이밍으로 나오든 답을 쉽게 좀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어디서 이 대화가 현재 일어나냐를 보는 거죠. 어디서니? 라는 건데 4개 중에 한 군데일 거예요.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스토어가 어디냐면은 철물점이에요. 딱딱한 거 파는 데니까. 철물점. 그리고 포스트 오피스 아실 거고요. 리페어 샵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관련된 장소를 땅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하고 봤더니 자, 너 finish fixing the printers for Alpha Industries 라고 대놓고 말해버리죠. 첫 문장에 바로 빰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Finish fixing the printers for Alpha Industries?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도 첫 번째 문제인데 조금 몇 문장 말하고 힌트가 나오겠지라는 선입견이 있다면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은 그냥 우린 딱 이거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유일한 고정관념은 딱 하나예요. 들리면 고른다요. 어떻게? 과감하게. 그럼 여기서도 고치는 거 끝냈냐 프린터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고치는 되겠죠. 보기 중에 고치는데 빰! 이거보다 쉬운 문제가 어디 있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나 지금 이 업데이트를 지금 못 받았어. 그 문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업데이트라는 거는 보통 이제 최신 버전으로 바꾸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어떤 최신 소식, 뉴스라는 개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쳐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못 받았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Hey, did you ever finish fixing the printers for Alpha Industries? I've yet to receive an update on the matter. 이제 두 번째 문제 영역입니다. 어허라 의도 파악입니다. 의도 파악은 이 따옴표가 그대로 등장하죠. 사실 난이도로만 보면요. 가장 끝판왕급입니다. 의도잖아요. 생각을 파악을 해야 돼요. 생각은 말하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앞뒤 맥락을 좀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문장들을 드러나갈 수준이 돼야 우리가 쉽게 좀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보자고요. Someone from the farm. 그 회사에서 누군가가 스케줄이 지금 픽업 스케줄이 있어요. 내일 기계를 가지러 내일 온다 이거죠. 자, 이 말을 왜 할까요? 인용어구 앞과 인용어구 뒤에서 힌트를 줍니다. 처음에 보시면요. Suggest an alternative.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대안. 지금 다른 사람이 내일 가지러 오기로 했어. 대안이래요. 대안. 두 번째는요. Express concern. 걱정을 좀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Offer approval. 허락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허락해 주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자, turn down a request. turn down 이란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refuse요. decline이요. 거절하다. 됐거든? 이런 거죠. 부탁을 거절한다라는 거. 이 중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 말을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지금 그냥 다 고쳤냐 그랬더니 필요한 부품이요.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작업을 연기했단 말이야. 어떤 상황이에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친 상황이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부품이 없어갖고 못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나요? 그랬더니, 나오네요. 누군가가 내일 가지러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수 있죠. 야, 다 고쳤어? 아니요, 부품이 없어갖고 못 고쳤어요. 왜요? 내일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쩌지, 근데? 야, 다 못 고쳤다고? 내일 가지러 온대. 라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짝 이걸 바꿔볼까요? 너 시험 공부 많이 했어? 토익 공부 많이 했어? 그랬더니 지금 책 있는 거 다 풀고 새 책 주문해 갖고 기다리는 중이야. 야, 내일이 토익 시험이었어. 헐, 어쩌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 이거를 갔을 때 지금 뭐예요? 뭐 어떤 상황이야? 야, 5대1 온다는데 다 못 고쳤다고? 걱정을 하는 중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직설적으로 걱정이란 말은 없지만 상황상 다 못했는데 내일 가지러 온대 어떻게 라는 이 말을 한 의도를 여러분이 추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을 더 잡아먹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거를 어떤 답을 고를지 혹은 빨리 그냥 넘어갈지도 과감하게 선택을 내리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연습이니까 요렇게 내용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고 다시 한번 들을까요? The necessary parts haven't arrived yet, so I've had to postpone that work. Is that going to be a problem? Well, someone from the firm is scheduled to pick up the equipment tomorrow. I see. 이렇게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여자가 다음에 할 일입니다. 다음에 할 일은 스크립트 마지막에 할 일이죠. 여자 대사에서 힌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남자 대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의 목소리 중 상관없이 보기 중에 들리는 것 빰 가시면 되잖아요. 자, 봤을 때 지금 물건을 주문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거, 예약을 확인해 달라는 거, 송장 번호를 조금 알아봐 달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중에서 비슷한 걸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타이밍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최대한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언제 나왔어요? I guess we'd better call them and ask to change their pickup date. 보세요. 내가 보니까 걔네한테 이 아마 고객 회사를 말하는 거겠죠? 전화해가지고 픽업 데이트를 바꾸는 게 더 좋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제가 처리할게요 하면서 요렇게 가서 요런 식으로 정답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게 정석이거든요. 힌트를 잡아서 포인트 잡아서 갑니다. 힌트가 돌고 돌아 정답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알아요. 그럼 돌고 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는 길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야, 얘네한테 전화해서 일정 바꿔보자. 전화해서 일정 바꾸자. 그냥 한 번에 가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게요. 확인을 한 번 더 땅 해줄 뿐인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 문제 넘어가는 타이밍이 또 빨라집니다. 그럼 거기서 여유가 생기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분석을 했다고요. 해보니까 다시 한번 어차피 보기 중에 들리는 거 비슷한 게 답이더라라는 거. 그럼 여러분은 그거 믿고 과감하게 골라주세요. 물론 여기서 끝나면 돼요. 세 번째 문제 없잖아요. 이제 네 번째 문제 없잖아요. 끝나고 넘어가면 돼요. 실전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뒤에 단어들이 또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끝까지 볼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일단 문제 끝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땅 갔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be sure to 동사 원형, make sure to 동사 원형 반드시 꼭 이거 해라잖아요. 자, 이 단어 우리가 발음하실 때 prioritize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riori가 아니라 prioritize가 좋아요. prioritize 이게 좋습니다. 우선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 프린터 일 있잖아. 이거 좀 우선으로 처리해줘. 부품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좀 빨리 좀 해달라 이거죠. 자, 왜요? 얘네는 지금 regular customers란 말이에요. 단골 손님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그리고 얘네를 좀 화나게 한다도 되겠지만 없애서 뭐 언짢게 하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처럼 지금 필요해서 맡겼는데 부품 수리가 늦게 되니까 조금 불편하잖아요. 언짢을 수 있죠.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 guess we'd better call them and ask to change their pickup date. I'll take care of that. Just be sure to prioritize work on the printer as soon as the parts arrive. They're regular customers, so I don't want to upset them. 오케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빰 나왔어요. 조금 듣다가 빰빰이란 말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의도 파악 문제에서 우리가 발목을 잡혔으면 또 세 번째 문제도 놓칠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는 그냥 내가 과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과감하게 끝났어요. 이만큼 긴 시간에다가 1.5초 플러스 된다고 했죠? 이 긴 시간을 또 다음 문제 스키밍할 때 투입해서 더 편안하게 자세하게 스키밍을 하고 그럼 또 문제를 더 잘 풀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여러분이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art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